자, 영어 독해를 하는 방법. 자, 세 가지예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답을 제거하려고 해야 됩니다. 선지를 제거할 때 그럼 당연히 본문을 알아들어야 제거를 하긴 할 텐데 본문의 중요도는 40%만 가지고 갈 거고요. 선지의 중요도를 60%로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들 주간지 풀어봐서 알잖아요. 이미 풀어봤던 본문의 내용으로 다른 유형의 문제를 내요. 그럼 또 틀려요. 아, 나 이거 분명히 풀어봤던 건데 또 틀렸어. 그러니까 본문의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태도. 본문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슥슥 읽으면 되지 그거 아니고 여러 번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수능에서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어려운 본문의 내용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읽으면서 시간을 깎아먹는 것.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일단 한 번 읽었어. 그러면 먼저 뭘 해라? 선지를 제거해라. 일단 제거부터 하고 둘 중에 선지 남아? 그럼 그거 가지고 뭐 고려를 해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스텝 2 선지를 제거하려고 해요. 그런데 선지의 형태를 보면 이미 선지에서 동사들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된 선지든 아니면 한국어로 된 선지든 선지의 동사가 다 달라요. 그럼 생각해보자. 5개의 선지가 다 달라. 진짜로 다 다르다고. 자, 보자. 자, 한국어 선지입니다. 동사의 생김새를 볼게요.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라는 선지와 2번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한다. 자, 1번 선지와 2번 선지의 동사의 의미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3번도 볼게요. 감정 표현 능력을 향상한다. 자, 중요하다, 촉진한다, 능력을 향상한다. 다 다르죠. 4번 공감 능력 발달의 기반이 된다. 또 다르고 사회성 함양의 필수적 요소이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을 완벽하게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의 생김새를 봤을 때 선지에 등장하는 동사가 다 다릅니다. 그럼 당연히 5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지 않을까? 그럼 5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사가 본문에 등장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말이지. 그럼 우리는 선지를 제대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본문도 동사를 중심으로 읽으면 동사를 중심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동사 중심으로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뭐 영어를 읽는 꿀팁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선지가 이렇게 동사가 다 다르게 나오니까 동사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동사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 더. 이거는 언어학적으로도 왜 동사가 중요한지가 있습니다. 모든 언어들은 동사가 중요해요. 언어학에서 헤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바로 동사를 의미합니다. 언어학, 영어학이든 뭐 한국어학이든 어떠한 언어에서도 모든 언어의 헤드는 동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like you 좋아요. love you 좋습니다. hate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I하고 U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like가 들어가서 I like you, 나 널 좋아해. 또는 I hate you, 나 너 싫어해. 즉 동사가 head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겠죠?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아예 문장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동사는 내용을 완성시키는 애다. 내용을 완성시키는 품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동사만 보면 될까요? 그건 아니야.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영어의 필수 성분이라고 해가지고 뭐 1형식, 2형식 배우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배우죠. 우리 왜 영어에서 이 주어, 동사, 목적어를 필수 성분이라고 하냐면 문법에서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문장을 만들어낼 때. 즉 네가 어떤 문장을 완성시키고 싶어. 내용을 완성시키고 싶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해. 만약에 여기서 I like 뭘 좋아하는데? 그치? you가 없어도 안 돼. 근데 여기서 왜 선생님이 동사 중심으로 해석을 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그래요. 동훈이가 밥을 먹는다. 밥을 동훈이가 먹는다. 이 두 문장은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한국어에는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어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안 쓰죠. 영어에서는 어순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언어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주격 조사가 붙느냐 목적격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져요. 그런데 영어는 큰일 나죠. 구성하는 방법은 똑같아. 앞뒤만 바꿨어. 앞뒤만 바꿨잖아.
아니 이거 앞뒤만 바꿨는데 완전히 큰일 나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문장 단위로 의미를 습득해요. 그 중간에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서술어가 나오는지를 통해서 문장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문장 끝에 집중해요. 이거를 언어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head last language라 얘기해요. head가 마지막에 있는 언어다. 대표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예요. 영어는 단어의 순서가 바뀌어버리거나 아니면 단어의 생김새가 바뀌어버리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죠. 해드냐 아니면 해즈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지, 시제도 달라지죠. 영어는 단어 단위로 의미를 형성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뭐라고 얘기하냐? head가 맨 앞에 있어요. head first language예요.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이미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다 나와버렸어.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읽으라는 말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문장 앞부분에 있는 동사에 집중해야 된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동사의 중심을 둬서 해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한국인이라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무 본능적으로, 너무 그냥 네이티브 코리안이라서 그래. 너무 원주민이어서 그래요. 그러면 영어는 의식적으로 동사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 동사는 그냥 동사뿐만 아니라 투부정사, ing도 포함합니다. 왜 투부정사와 ing를 포함하냐? to와 동사가 결합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to의 의미와 동사의 의미가 다 같이 들어있겠죠. 동사에 ing가 결합했습니다. 동사의 의미와 ing 의미가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럼 당연히 문장의 의미를 완성하는 건 동사의 의미라고 했으니 투부정사도 문장의 의미를 완성해주고 ing도 동사의 의미를 완성해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문법 문제 아닙니다. 이거 독해 문제예요. 선생님, 동사가 중요하다면서요. 왜 갑자기 투부정사 ing 봐요? 동사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독해잖아요. 오답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선지의 동사가 다 달라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동사 중심으로 읽는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못 알아먹겠어요. 아니 뭔가를 알아먹어야 이 동사든 아니면은 오답 제거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스텝 3. 자, 하나의 문단에는 무조건 하나의 주제만 등장할 수 있어요. 이건 영어든 한국어든 프랑스어든 독일어거든 어떠한 언어든 상관없이 글을 쓰기 위한 규칙이에요. 이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주제만 넣어야 된다는 건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제를 다른 말로 바꿔보자. 주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중요한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말 한 번 얘기할래? 아니면 여러 번 얘기할래? 여러 번 얘기하죠. 즉 중요한 말은 뭐 할 수밖에 없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언어적 특성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자. 부모님이 맨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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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그렇지, 그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중요해서예요.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 아니 읽었는데 약간 와닿는 내용은 없어요. 해석은 되는데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리가 안 돼요. X.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했던 내용을 자꾸 얘기해요.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글쓴이의 생각은 무조건 다를 수 있죠.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글쓴이가 내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해. 그럼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나요? 아니요. 어쨌든 우리는 읽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아, 반복적으로 얘기하네? 그럼 그걸 중요하게 여기나 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반복을 할 때 어떻게 반복하냐?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합니까? 약간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paraphrase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 이게 paraphrase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쓰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배고파. 다음에 밥 먹고 싶어. 자, 이 배고파하고 밥 먹고 싶어는 같은 의미를 가질까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배고파라는 내용과 밥 먹고 싶어는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네들이 하나의 문단 안에 있다면 뭐 된 거다? paraphrase 된 거다. 그러니까 배고파라는 내용과 밥 먹고 싶어라는 내용은 비슷한 의미로 등장을 했구나라는 걸 확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읽으면서 선생님 도대체 어떤 반복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건 이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주제가 paraphrase 된다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아니 근데 배고파라는 내용하고 밥 먹고 싶어라는 내용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 거꾸로 독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뭐야? 배고파라는 문장 다음에 밥 먹고 싶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밥 먹고 싶어라는 내용이 어떤 문장의 패러프레이즈일까? 아, 배고파라는 문장의 패러프레이즈구나. 그럼 그 다음에도 혈중 포도당 농도가 떨어져서 남중 고도가 가장 높은 시간에 친구와 함께 단백질 보충을 할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독해를 해보면 아, 배고파서 밥 먹고 싶다는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이 문맥적 의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거꾸로 독해다. 아, 뭐라 했지만 어쨌든 하나의 문단 안에 있고 거꾸로 독해를 통해서 배고파서 밥 먹고 싶다는 내용이겠지 하고 동사의 의미를 보는 겁니다. 단백질 보충을 할 거야. 확실하게 밥 먹고 싶다라는 의미가 동사를 통해서 연결되죠. 문장을 읽을 때는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읽고 그 문장 간의 연결을 통해서는 한 문단 안에 하나의 주제가 패러프레이즈 될 거니까 거꾸로 독해를 통해서 문맥적 의미, 즉 문맥의 반복을 확인해라 이겁니다. 그 반복을 확인했다면 오답을 정확하게 제거하자 이거예요. 이 오답을 제거할 때는 단어 단위로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지를 형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선지 형성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반대 선지. 본문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선지를 등장시키죠. 뭐 낫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부정어구를 넣는다든지. 이거 제대로 안 보면 또 틀리겠죠? 하지만 제대로 보면 부정어구 때문에 반대네. 다음에 단편적인 정보를 담은 선지가 있어요. 90%는 맞지만 10%는 틀린 것. 우리가 아까 봤듯이 막 했는데 여기까지는 선지가 맞는 내용이지만 그 뒤의 내용이 틀렸다 하는 것처럼 단편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아예 뜬금없는 선지가 있습니다. 뜬금없는 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그어주면 되겠죠. 다 틀렸다. 그러면서 오답 제거는 확실하게 어떤 단어가 틀렸는지, 틀린 단어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문장 전체가 다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쭉 한국어처럼 문장을 읽지 말고 영어 읽듯이 단어 하나 골라내자.